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벌써 목요일이죠? 예. 15일. 6월 15일입니다. 내일이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다 지나가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취향, 스스로의 취향에 대한 의심을 한번 가져봤냐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뭐 나이가 들면서 이제 드는 생각인데, 자신만의 확고부동한 취향이 있잖아요. 보통 나는 이런 건 절대 싫어. 나는 뭐가 제일 좋아. 난 이런 건 죽어도 안 해. 또 20대, 30대 때 여러분들이 가졌던 내 가치관은 이거야. 나는 이런 마인드로 인생을 살겠어. 뭐 등등. 또 나의 뭐 여성관. 나는 이런 스타일의 여자가 좋아. 뭐 마른 스타일이 좋아. 뭐 살집이 있는 스타일 좋아. 뭐 동그란 게 좋아. 뭐 이런 어떤 여성관 또는 뭐 친구는 나 이런 친구들이 좋아. 어떤 친구관. 그리고 국가관. 예를 들면 나는 뭐 사회주의가 좋아. 나는 좀 뭐 자본주의가 좋아. 뭐 보수야, 진보야,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뭐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도그마가 있을 겁니다. 도그마. 이런 도그마들이 이제 확고부동할 줄 알죠. 보통 한 20대, 30대, 40대씩 하면서 나는 어떤 스타일을 내가 가지고 있는 취향이었어. 내 취향은 아니야 이게. 라고 생각했던 이 내 취향이 아니야.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내 취향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기가 참 옛날에 되게 쉬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내 취향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왠지 약간 좀 쉽게 입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네, 내 취향. 네. 이게 이제 좋게 얘기하면 철드는 건데 나쁘게 얘기하면 모르겠습니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사람이 약간 좀 제너러스해진다는 걸까요? 관대해진다는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캐릭터를 너무 이제 강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캐릭터가 있어야죠. 캐릭터가 이제 있어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타일리시한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건 맞는데 이게 나이가 들거나 또는 뭔가 알아지면서 서서히 어떤 그 캐릭터의 열기가 좀 얇아져야지 어떻게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제 나이가 뭐 7, 80, 90까지 될 때도 나는 뭐 확고부동하게 히틀러 같이 이제 호수염 딱 달고 나는 유태인이 제일 싫고 막 이렇게 계속 이제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네,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건 뭐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세대가 어떻든 10대든 20대든 30대든 뭐 40대든 50대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취향, 저도 뭐 지금 제가 있는 회사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내 취향이 여자가 아니다 또는 내 취향이 남자가 아니다, 내 취향의 목소리가 아니다, 내 취향의 얼굴색이 아니다, 내 취향의 목소리가 아니다, 눈빛이 아니다, 머리 스타일이 아니다, 등등의 참 취향이 다양한데 과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이 취향이 정말 내 취향일까라는 생각에 대한 의심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취향이 과연 정말 내 취향일까에 대한 의심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왜 해봐야 되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취향은 실제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취향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실제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특히 이제 종사하고 있는 회사에서 그걸 너무 많이 보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이런 취향을 좋아하는 줄 알았고 이런 어떤 가치관인 줄 알았는데 뭔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당해보고 이야기해보고 또 겪어보면서 나는 원래 이런 취향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경우를 옆에서 보는 게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젊은 친구들 특히 막 되게 확고부동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물론 나이 든 사람들도 확고부동한데 나이 든 사람들이 확고부동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쭉 살았는데 이제 와서 막 야 나 사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알았어 이런 얘기하기가 싫어서 이제 확고부동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이 완고한 이유는요 정말 그 이론에 너무나 자기가 본인이 정말 거기에 정말 진심으로 내가 이 가치관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거의 90%를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바꾸기가 힘든 거야. 아마 관성의 법칙인 거지. 근데 이제 젊을 때는 뭐냐면 본인이 진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잖아. 예, 앞으로. 그리고 자기가 굳이 내 취향이 이거야 저거야 라고 굳이 정의할 필요가 없는 게 인생을 별로 경험하지도 않았잖아. 예, 10년 정도 20년 정도만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내가 뭐 내 취향이 뭐다 이걸 굳이 미리 정해서 그걸 또 확고부동하게 유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나이가 한 50쯤 넘으니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취향이 뭐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취향이 옳지 않은 자신의 취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취향인 잘못 알아서 그걸 확고부동하게 유지해가면서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라고 후회할까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후회할까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내 취향이 어떤지를 처음부터 너무 관심 없이 그냥 내 취향은 당연히 이거일 거야. 부모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또는 뭐 내가 어렸을 때 갑자기 뭘 봤든 또는 가장 중요한 건 가정교육이 가장 커요. 부모나 어렸을 때 봤던 것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내 취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타고난 취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나한테 뭔가를 자꾸 강요하거나 자꾸 뭔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가장 많고 1차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보통 이제 뭐 가장 이제 동경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 예를 들면 옛날 20대 때 만났던 뭐 여자친구라든지 또는 선생님 뭐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취향이 마치 내 취향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또 두 번째로 많습니다.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후천적인 건 뭐냐면 원래 내가 타고난 취향이 있어요. 내가 원래 그냥 DNA가 나 잠재되어 있는 DNA가 있는 거야. 내가 원래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밑에 이제 빙산으로 따지면 밑에 막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데 그게 있는지는 몰라. 위에 있는 빙산은 밑에 빙산이 워낙 크지만 90%가 밑에 있다면서요 빙산은. 그래서 이제 10%의 위에 떠 있는 빙산만 보면서 내가 나는 이걸 거야 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마치 이제 프로이드의 자아와 초자아를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이 자아는 이제 밑에 있는 90%의 물에 잠겨 있는 빙산이고 이 초자아는 뭐냐면 이제 수면 위에 좀 뾰록 나와 있는 게 초자아죠. 그러니까 사회나 아버지나 부모나 뭐 선생님이나 여자친구나 이런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바라는 나의 모습. 또 내가 그들을 보면서 저래야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처럼 저래야 되겠구나. 또는 나 선생님처럼 얘기했던 건 저래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거에 너무 이제 몰입돼 버리는 거지. 우리가 예를 들면 20대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이 이제 간 대학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최고로서 최고인 게 아니라 그들이 자꾸 주입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너희들 최고야.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이게 최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예. 근데 자꾸 이제 본인이 처음에 이제 그걸 이제 각인시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초자아가 되는 겁니다. 프로이드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그걸 믿게 돼버리는 거지. 믿게 돼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내 자아가 또 내가 취향이 어떤지를 잘 모르는 거야. 내 진짜 취향. 내가 뭘 좋아하는 취향. 근데 그 취향을 저는 한번 의심해 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뭐 취향을 알아가는 방법을 얘기해 준다든지 뭐 이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내 취향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이걸까에 대한 의심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의심은. 내가 이래서 좋다라고 하는 그게 실제로 좋은 거가 아닐 경우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여성상이 난 당연히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 이런 경우가 많아. 진짜 많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저런 거였더라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맞아야 내 자아가 갖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자아가 좋아하는 취향이 실제하고 맞아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나가는데 가장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그러지 않고 어긋나 버리면 내가 원래 좋아하는 취향은 이건데 내가 잘못 알아서 내 취향이 이런 건 줄 알고 잘못 알았다가 뭐 결혼을 한다든지
또는 직업도 예를 들면 원래 나는 당연히 공무원이지, 당연히 검사지라고 생각했던 직업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나의 취향은 사실은 작가였어. 또는 뭐 이런 유튜버 또는 뭐 가수였는데 나는 내 스스로를 검사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불행이 생기는 거죠. 예,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천지 검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정치인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자아는 정치인이 있었던 거지. 예, 그걸 늦게라도 찾았기 때문에 저렇게 대성한 겁니다. 뭐 조국 같은 분들도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맞으면 결과가 좋아요. 본인이 갖고 있던 취향, 자아의 취향을 후천적으로 자기가 잘 찾아서 그 취향을 찾아서 가져가면 결과가 좋게 나타나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인간이 반응을 하기 때문이야. 내가 내 취향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내 취향에 맞는 직업을 찾거나 내 취향에 맞는 환경에 딱 도래했을 때는 사람이 1 플러스 1, 그러니까 내가 1을 가지고 있으면 2의 힘을 내는 거야. 2의 힘을. 2의 힘을 냅니다. 더 많은 2배의 힘을 낸다는 거지. 남들은 뭐 1배의 힘도 내기 힘든데 2배의 힘을 내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면에서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취향을 가지는 건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더 힘을 발휘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내 취향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뭐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정말 좋아하는 뭐랄까요, 인생의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취향이라는 거. 직업도 그렇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거, 또는 내가 그런 환경이 있으면 괜히 힘이 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취향인 거예요. 네. 그런 게 취향입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뭐 사상의학으로 해서 내 체질이 뭐다, 또는 뭐 심리학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거를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그렇잖아요. 남이 어떤 나를 20분, 30분 보다가 발견하는 게 빠릅니까? 내가 늘 스스로를 천착하면서 내 스스로를 객관화시켜서 내가 지금까지 20, 30년, 40년 동안 살아가는 걸 내 스스로 기억하면서 레코드하면서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행동했었구나. 나의 어떤 평균적인 어떤 반응은 이랬구나. 나의 습관이 이랬구나를 내가 공부하면 내 스스로를 내가 알게 되는 거야. 나는 이런 걸 좋아했었던 거구나. 그거를 빨리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좀 빨리 성공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뭐 예를 들면 70대, 80대쯤 알아버리면 그냥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때라도 알면 어디겠습니까? 근데 제일 문제는 영원히 모르고 죽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도 모르고, 예.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뭐 국밥 같은 거 말아서 인생을 순대국밥 먹듯이 사는 거죠. 나는 다 맛있어, 다 좋아. 물론 그것도 좋죠. 다 맛없는 사람보다 낫겠지만 특별히 내가 정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한번 가늠해보고. 저는 예전엔 이제 오스트리아, 빈, 또는 독일, 이런 데 가면 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한 40대 때. 처음에 나는 런던이라든지 이런 데가 내 취향이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어느 순간 얘기하다 가보니까 독일 같은 나라 가면 할머니들이 막 소리 지르고 아줌마들이 막 음식도 막 던지듯이 주고 막 이래도 괜히 그게 좋아. 이상하게. 막 투박하게 날 막 대하는 게 좋더라고. 그 아줌마들이. 예. 독일 아줌마들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것처럼. 영국 사람들 어떻게 쉐이크하고 이런 것보다 독일처럼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게 좋더라고. 예. 그것도 어떤 자기 취향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게 내 취향이구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자기 취향을 좀 빨리 알아가는 사람이 제일 좋겠죠. 근데 빨리 알아가는데 실제로 또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술가나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재밌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쪽에 되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야. 근데 자기 취향이 뭔지,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뭐고, 내가 좋아하는 화풍은 뭐고, 이런 거, 풍경은 뭐고, 이런 걸 금방 알았기 때문에, 일찍 알았기 때문에 그걸 그림으로 쏟아내버리는 거지. 예술로 쏟아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살고,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자기 인생을 정말 알토란 같이 쓰는 거죠, 시간을.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남들이 봤을 때 판검사 되고 이렇게 해서 잘 살은 것 같은데, 항상 마음 한켠은 뭔가 모자른 것 같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 뭔가 내가 참 밥을 실컷 먹었는데 배는 헛배만 부른다는 느낌, 이 헛배만 부른다는 느낌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 취향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제목을 제가 달아본 이유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화두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싶어서 이 청년님 뉴스룸을 한 것도 있어요.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런 담론들. 그래서 내 취향이 무엇인지 나는 아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의심해보고 그걸 찾아보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진다면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걸리고라도 인생을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더 빨리 깨치면서 내 행동을 또 고찰하고 이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 취향,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취향이 맞느냐 한번 의심해 보는 것, 이게 한번 이 대목에서 한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말씀 좀 드렸습니다.